1915년 에디슨과 테슬라가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나란히 선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공동 수상을 거부했고 결국 노벨상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죠. 이들이 이토록 공동 수상을 싫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열전구, 축음기, 영사기 발명으로 발명왕으로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 하지만 백열전구뿐 아니라 축음기, 영사기 모두 에디슨이 최초로 발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점을 개량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에디슨이었죠. 어릴 적 저희 집에 있던 위인전 세트에는 미국의 위대한 발명왕 에디슨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달걀을 몇 시간 동안 가슴에 품고 병아리가 깨어나길 기다렸다는 일화는 어릴 적에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죠. 그때는 테슬라를 몰랐어요. 집에 있던 위인전 세트에는 테슬라가 없었거든요. 같은 시대를 산 에디슨이나 마르코니와는 다르게 테슬라는 20세기까지는 역사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류 모터의 발명과 전자기파로 이룬 그의 선구적인 작업을 봤을 때 당연히 미국 역사에 그의 이름을 올렸어야 할 텐데요. 테슬라의 기술들이 모두 실현됐더라면 과학의 몇백 년은 진보했을 텐데 이런 테슬라가 왜 에디슨과는 다르게 쓸쓸하고 빈곤한 말년을 보내야 했을까요? 오늘은 인류 문명 자체를 바꿀 수도 있었던 과학자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재 인류가 전기를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젊은 시절에 에디슨사에서 일을 하게 돼요. 당시 에디슨은 축음기, 백열등, 직류 전기 발전 공급 사업 등으로 이미 큰 성공을 거둔 상태였죠. 이 만남이 그들의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일화는 아주 유명한데요. 테슬라가 에디슨의 연구소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에디슨이 만든 발전기가 사고도 많았고 원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에디슨에게 제안했고 에디슨은 이 문제만 해결하면 5만 달러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시 5만 달러면 뉴욕에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요. 테슬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연구했고 결국 발전기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까지 시켰습니다. 테슬라가 에디슨에게 약속했던 5만 달러를 요구하자 에디슨은 그냥 미국식 유머였는데 몰랐어? 대신 주고 10달러 올려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마음이 팍 상한 테슬라는 바로 에디슨 회사를 퇴사했어요. 사실 그 전부터 둘은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직류 시스템을 고집했고 테슬라는 교류 시스템을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변압이 어려운 직류의 특성상 낮은 전압으로 송전할 수밖에 없었고 장거리 전송이 어려웠습니다.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할 지역마다 발전소를 세워야 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또 안전성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자주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직류 시스템만을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디슨은 직류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에디슨이 직류로 시장을 지배했지만 전기회사의 창립자인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를 알아봤고 테슬라로부터 막대한 돈을 주고 특허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작은 문제로 허덕이던 테슬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때부터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유지 보수도 해주어야 하고 비용도 비쌌던 에디슨의 직류. 교류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장점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전력 시스템의 표준을 직류로 할 것인가, 교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에디슨은 이 전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비열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현대에 와서 에디슨은 이런 행동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20세기 위인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사실 에디슨도 알았을 겁니다. 테슬라의 교류가 직류를 훨씬 앞설 뿐만이 아니라 경제성과 안정성 모두를 압도한다는 것을요. 에디슨은 직류가 교류보다 나은 점을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만을 주목시키기 위해 폄하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에디슨은 고양이들을 일부러 교류 시스템으로 감전사시키기도 했는데요. 교류는 좋은 게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것 봐, 한 방에 다 죽잖아. 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또 사용 집행 방법을 찾고 있던 뉴욕주에 로비를 해서 교수형을 대신하는 전기 의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공격적인 코끼리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6600볼트로 감전사시키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이런 비열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교류는 감전사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류 전쟁의 승리자는 테슬라가 됩니다. 1839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장에서 전기 사업권을 낙찰받았거든요. 비결은 가격이었습니다. 에디슨사보다 웨스팅하우스사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낙찰받을 수 있었죠.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서 수십만 개의 전구가 어둠을 밝힌 이 장면은 직류와 전류의 전쟁에서 교류가 승리했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교류 전기 회사들이 에디슨사의 수익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세계 최초 수력 발전소에 교류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 거죠. 결국 에디슨과 테슬라의 길고 길었던 전류 전쟁은 테슬라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겁니다. 테슬라는 놀라운 천재였고 발명가였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미친 과학자, 공상가, 망상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초라한 말로를 걷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무선 통신, 에너지 전송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당시 그의 연구실에 불이 나서 그가 연구했던 연구 자료와 실험 기구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피해가 막대했는데 무려 100만 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었다고 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보험에 들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테슬라의 무선 통신에 JP모건이 관심을 보였고 JP모건의 경제 후원 아래에 테슬라는 워든클리프 타워를 만들게 됩니다. 테슬라는 워든클리프 타워를 통해서 지구로부터 무한정 에너지를 공급받아 전기를 펑펑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더불어 무선으로 정보 교류를 하는 것까지요. 지금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처럼요. 저 당시에 저런 생각을 한 것은 듣기만 해도 놀라운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실패합니다. 테슬라의 실험이 몇 차례 실패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JP모건은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또 전기를 무료로 나눠주면 돈을 벌 수 없잖아 라는 생각이 후원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테슬라가 파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도 꼽힙니다. 결국 완성되지 못한 채로 테슬라의 타워는 1차 세계대전 중 철거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엄청난 과학자였음에도 쓸쓸함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라이벌이었던 에디슨은 실용주의자였습니다. 특허의 대부분을 상업화에 성공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발명할 줄 아는 사업가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상주의자였어요. 상업화와 특허보다는 연구에만 집중했고 자신의 발명으로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대가를 원하지 않았죠. 그가 살던 시대는 이런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를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현대에 와서야 그의 이론들이 실현되며 혹은 실현 가능성을 열며 그는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모두 재밌으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